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어떻게 된 셈인지 좀 어릴 때부터 한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한자 낱말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고 어떤 낱말을 뜻을 알면 그게 참 재밌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20년 정도 낱말 모았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한자 낱말 채집하는 것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조개 채집이다, 곤충 채집이다, 식물 채집이다, 이런 방학이나 이럴 때 되면 숙제로 나온 것처럼 낱말을 채집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낱말들을 보고 한자 낱말 보고 새로운 뜻을 알 때마다 즐거웠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우리말에 대한 거는 또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취미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날 국가라는 낱말을 보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라를 뜻하는 국가에 나라 국자하고 또 집을 뜻하는 집가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나라를 뜻하는 국가에 집가자가 들어가 있을까 해서 예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집가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것이 집이라는 뜻이 집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집가라는 말 자체 집과 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실 조금 복잡하게 몇 가지 뽑았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낱말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제 듣고 흘러버리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거는 내가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이 집가자를 한자를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학설이 많습니다. 생각이 여기에서 보면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집을 뜻하는 집면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간머리라 하는 그런 부수자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돼지를 뜻하는 돼지 시자입니다. 둘 다 부수자인데 집 안에 돼지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학설을 제가 좀 재밌는데 소개를 해볼게요. 집 안에 돼지가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한 것이 뱀이었다. 그래서 뱀이 못 올라오도록 1층에는 돼지를 키웁니다. 뱀이 돼지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비계가 두꺼워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돼지가 뱀을 잘 이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1층에 돼지를 키우고 위층에서 살았다는 그런 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로 짐승을 잡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라는 거죠. 물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한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가 돼지다. 그래서 옛날에 희생제물로 제사 지내던 곳이다. 그것이 사람 사는 곳으로 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집을 지을 때 터를 이렇게 다질 때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하고 집을 세웠기 때문에 돼지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은 상당히 귀한 집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가자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맨 첫 번째 뱀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길렀다는데 좀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집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 또는 건물, 집의 건물, 가옥이다, 상가다, 장사하는 집이죠. 상가, 폐가다, 이렇게 살지 않는 집, 집의 건물을 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 가를 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집안, 우리 집의 가장이, 우리 집의 어른이 누구다 한테 가장, 또 한 집안의 일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또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가정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도 이 가짜로 씁니다. 물론 집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낱말을 여기에 넣었냐 하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는 요거 정원할 뜻하는 정원 원자를 쓰는데 가정부라고 할 때는 정치라고 할 때 정사정을 씁니다. 그래서 흔히 가정부라면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여기에 부자를 붙여서 가정부라고 하지 않느냐 하겠지만 사실 가정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족이다. 가문이다. 한 큰 집안. 그래서 가문이다. 또 어떤 가신이다. 가신은 한 큰 유력한 집안에서 이렇게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해주는 신하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가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유명한 정치가들과 오랫동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전문가다. 또는 어떤 독자적인 유파.
자기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또 가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가다 하면 일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내 전문 영역에서 하나의 독특한 내 테두리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가는 어떤 집안이나 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한 우리 일가다, 우리 친척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것이 아닌 좀 전문가적인 집단할 때 내가 일가를 이루었다.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사상적으로 내가 어떤 또는 업무 영역적으로 전문적인 하나의 나의 그 색채를 가진 영역을 만들었다 할 때 일가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걸 일가견이라고 그럽니다. 일가언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한 말씀 부탁할 때 일가견을 좀 말씀해 보시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니까 막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느냐 막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제자백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백가. 제는 이제 모두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자, 그리고 100개의 집이다. 이때 백가의 가가 하나의 유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은 중국의 유가라 그럽니다. 유가. 그리고 노자,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사상가 집단을 도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가가 하나의 독자적인 유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라 하면 이 각 유파의 우두머리 또는 지도자격인 사람들 전부 자자를 붙였거든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뭐 한비자, 뭐 손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모은 그 모든 자들과 또 그 일파들을 전부 합친 것을 제자백가라고 이렇게 우리 중국 역사에 보면 춘추전국 시대 때 이렇게 많이 이제 흥했죠. 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제자백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적인 막 직업적으로 하는 것, 화가다. 왜 화가인데 집가자를 쓸까? 막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직업적이다. 작가다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술가다 할 때도 그렇죠. 어쨌든 전문적이고 또는 독자적인 유파를 말하고 또는 자기의 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막 이런 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중에 자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자동차, 주로 이제 자동차 얘기가 되는데 자동차 영업용 말고 자가용 승용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용은 이것은 우리 집에서 쓰는 거다. 장사하는 차가 아니고 우리 집의 식구들이 이렇게 타는 우리 자가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때는 이것이 집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자가 운전이다 할 때 자가 운전은 내가 스스로 한다는 뜻이니까 집이라는 뜻은 없어요. 사실 자가 운전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자기 스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가에 자가 발전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다른 데서 못 오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발전기를 사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쓸 것만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걸 자가 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소문을 내는데 말을 만드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말을 퍼뜨리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막 자가 발전했다 막 그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자가용이라고 할 때 또는 자가 발전할 때 우리 집과 관련된 그런 가로 쓰일 수도 있지만 또는 자가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그런 얘기로도 쓰인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가당착 이것도 내가 한 마리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을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당착은 이렇게 당구를 치듯이 공이 서로 막 부딪히듯이 툭툭 이렇게 쳐지는 그런 것을 당착입니다. 자가 내 스스로 여기서 자가당착은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니까 자기와 관련된 뜻입니다. 또 우리가 뭐 공측하다, 애측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가는 물론 집하고는 상관없겠죠.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면 또 가라고 붙입니다. 공측하, 애측하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많이 우리가 쓰는데 제가 첫 번째 의문을 제시한 왜 국가에 가를 쓸까 하는 이제 그것이 하나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때 가는 또 경대부의 시급이라 체지 또는 나라, 국가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대부는 경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뭡니까 공작이다, 뭐 백작이다 할 때 이제 서양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이제 그런 그 자기의 품계가 있었거든요. 공후 뭐 이런 게 있죠. 남 막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준 시급이라는 것이죠. 시급은 먹을 식자예요. 업은 마을 고을이에요. 먹고 살아라고 땅덩어리를 아예 통째로 띄줍니다. 예를 들어 신라가 망했을 때 고려 왕건이 경순왕에게 경주를 시급으로 줬다. 이런 게 있죠. 그럼 시급으로 주면 그 고을은 전부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에 다스리는 거죠.
세금도 내가 걷고 뭐 명령도 하고 그렇게. 근데 그걸 시급이라 그러고 체제라고도 합니다. 막 그게 결국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중국의 주나라 때 보면 이게 이제 체계가 좀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체계가. 천자가 있었어요. 주나라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제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런 경, 대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와 국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가가 나옵니다. 자, 어떤지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 주나라에서는 주무왕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봉건적인 봉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자가 다스리는 영역은 온 천하는 다 천자의 것이에요. 천자가 다스리는 것이 천하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다. 천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것은 조금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아들이나 형제들에게 이제 왕족들에게 떼줍니다. 그것을 국이라고 해요. 나라국. 그것은 이제 제후. 그 제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되겠습니다. 그걸 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은 제후들은 또 자기 나라의 일정 부분들을 떼서 경이나 대부들에게 이 시급으로 또 떼줍니다. 그걸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도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천하 국가라는 개념으로 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나중에 춘추전국 시대가 돼가 막 세상이 이제 어지러워졌어요. 제후가 천자를 잘 모시지도 않고 경대부가 또 제후를 잘 모시지도 않고 이제 힘 있는 자가 막 더 위로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렇게 세상이 이제 어지러워진 이후에 나온 낱말이 이제 국가가입니다. 이게 천하 국가의 개념이 흥크러지고 나서 생긴 개념이 국가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가는 집을 뜻한다기보다는 나라를 뜻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쓰는 낱말입니다. 가라는 글자는 많이 쓰는 낱말이 들어가는데 한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한자의 정확한 뜻들을 모르면 이런 또 앞에서 우리가 본 여러 가지 낱말들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걸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쓰게 되면 순 한글로만 쓰게 되면 한자를 아는 사람이 쓰는 경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